허성모 비서관님.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 이재만 안 보고 어디 갔어요? 한번 좀 찾아오세요. 글쎄 말입니다.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 들어가 있고 이재만 안봉근에 대해서 누가 숨기는지 계속 숨기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20년 정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신 사람들인데 예. 윤전추, 이영선 이런 사람들은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 뭔가 유리한 활동을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예. 근데 20년을 모신 이 사람들은 어디 간지 한 적이 없어요. 헌재 출석도 다 거부했고. 헌재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증언 좀 해달라 했을 때도 완전 사라져버려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의리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략일까요? 의리 없는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이제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살길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 나가서 이렇게 증언하고 이럴 때 혹시나 특검에, 그때 당시에 특검 있지 않습니까? 예. 특검에 책을 잡혀서 다시 수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자기 일신 돌보기, 그런 배신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게 지금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호성이 다 뒤집어 쓰고 갔으니까 둘은 잘 보존해놨다가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게 만들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자가 더 우세한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전략이 뭐예요? 이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 의리 없는 사람의 그런 행위로 속단하기는 조금 그렇죠. 이른 것 같습니다. 뭔가 뒤에서 작전을 계속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리를 저버리고 이렇게 살아날 그럴 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들이 협조해 준 것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시절에. 우리가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호성으로 수렴되었었다는 이제 문고리 1인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요. 왜냐하면은 그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최순실 씨와의 메신저 역할을 정호성 전 비서관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의 성격상 남들과 더 상의하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둘 사이에 연락관 역할만 했을 때 그러면은 안봉근 이재만은 소외될 수밖에 또 없었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 둘은 또 이 개인 비리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든 검찰이든, 일단 수사를 걸어서 진행할 수 있는,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들을 특별히 봐줘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일정 정도의 또 협조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 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검찰 그 공소장을 보면 공소장인가 구속영장을 보면은 롯데와 SK는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그 회장이 그런데 현재로서는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적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롯데 같은 경우는 추가로 70억 달라 그랬다가 준 다음에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돌려주고 SK 같은 경우는 80억 달라 그러니까 좀 깎아갖고 30억 주고 그리고 둘 다 면세점 떨어졌다가 다시 면세점 됐고 이런 등등의 인과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좀 더 추가 조사가 되면서 뇌물죄로 될 가능성을 열어놨나요? 아니면 여기서 끝난 건가요? 가능성은 계속 열어놔야죠. 왜냐하면 그 삼성을 지금 뇌물로 어차피 공소장을 바꿀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판사가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강요죄하고 뇌물죄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 왜냐하면 이중기소라는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중기소 아니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씨 기소와 동시에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뇌물죄로 우선되는 범죄를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다음 전략은 뭐가 되겠습니까? 왜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돈 냈는데 거기는 강요죄고 우리만 뇌물죄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다, 다른데도 그 어떤 대가 관계나 청탁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이것도 다 뇌물이었다라고 가는 게 훨씬 더 일관성이 있고 이재용과 박근혜 그 뇌물 공여 내지는 수수 관계에 그거를 입증하기가 훨씬 더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뇌물로 확실하게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있다면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저는 닫혀있지 않다고 봅니다. 허성모 비서관님, 우병우 어떻게 됐어요? 우병우하고 안 친해요? 우병우는 앞으로 해도 우병우고 뒤로 해도 우병우 다 이러는데 우병우 수사가 사실은 이 사건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요. 사실은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고 엉망이 되고 비극적인 상황까지 올 동안에
어떤 뭐 이렇게 워치독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병우였는데 오히려 방치하고 또 방조했던 그런 역할이었고 오히려 그런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심지어 도와준 게 아닌가. 그 도움을 위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걸 행한 게 아닌가. 이래서 우병우의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또 국민 정서가 마지막 우병우를 종점으로 찍어야 한다는 게 이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동안 수사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오해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검찰이 이제 뭐 지금 원래 내일 5일날 수사를 하겠다 했는데 우병우 측에서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 해서 6일날 소환해서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쨌든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도 굉장히 친절한 검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수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뭐 검찰하고 뭐 천여 차례의 이런 통화가 있었고 그중에 총장과의 통화도 있었고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통화도 있었고 이영렬 중앙지검장하고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수사하는 척만 하고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검찰에서 발끈했어요. 우리가 지금 뭐 46명이나 이미 조사를 했고 우병우를 수사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왔는데 결국은 우병우의 그 죄과들을 밝혀내는 것이 김수남 총장의 마지막 임무가 아닌가. 그리고는 결국은 옷을 본인도 벗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 세게 예측을 하시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이 상황이 있으면 이제 자기는 옷을 벗어주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안 벗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마지막 임무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병우를 정리하는 거. 그게 육참골단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김수남 총장이 우병우로 치면은 유지가 될 거고 우병우를 못 치게 되면 옷을 벗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야 당연히 앞으로 검사를 쭉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병우 씨에 대해서 어떻게든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지만 그나마 검찰이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이제 허성무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 회의 통화 또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에서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가 우병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이 아마 이제 시간을 끄는 요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죠. 상황이 됐죠. 그리고 우병우 입장에서도 사실은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과의 어떤 딜을 시도는 하겠지만 자기도 평생 감옥살이를 할 게 아니고 어차피 나와서 또 재기를 노려야 할 거기 때문에 좀 싸게 들어가자.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검찰과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인정을 하고 형을 사는 거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끝까지 협박을 해가지고 만약에 나를 죽이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도 다 터뜨린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팅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그거는 양쪽 간에 어차피 서로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접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병우 씨 입장에서도 지금 나와서 재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형기가 종료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만 확보가 되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영주에서 영주나 뭐 봉화 같은 지역에서 아니면 대구에서 뭐 정치인으로서 재기하는 이런 길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선에서 과연 검찰에다가 반기를 들고 말하자면 그 조직이 어찌 될 망정 내가 살기 위해서 수뇌부를 완전히 난도질하는 그런 선택까지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본인의 개인 비리 그다음에 직권남용의 여지나 흔적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당한 공무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은 본인이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숟가락 조금 얹자면 젓가락도 얹으세요. 그런 수순일 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한 것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최순실 씨 관련된 국정농단의 이 비리와 연루돼서 들어가는 선택은 안 할 겁니다. 마지막 어떤 최후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개인 비리 문제나 정강 그리고 아니면 이제 문체부 어떤 직원들 징계 자천시킨 거.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세월호 수사에 대한 어떤 관여한 그 부분까지 그렇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법 처리가 될 것이고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지휘했던 임채진 총장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홍삼 트리오 그 아들 문제 수사지휘했던 이명대 총장이 뒤에 사퇴했듯이 이제 우병우 건까지 우병우가 그렇게 구속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퇴를 함으로써 그 뒤에 우병우와 관련돼서 검찰까지 건드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나의 사퇴로 이제 어떤 검찰에 대한 이거는 가름하자 이제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우병우라고 하는 마지막 인물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 때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이 혹시 지금이라도 우병우, 김수남 두 분께서 막후에서 협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직도 1,600만 촛불 시민의 3,200만 개의 눈과 그다음 네티즌 수사대들이 그리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을 모신 이 사람들은 어디 간지 흔적이 없어요. 헌재 출석도 다 거부했고. 헌재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정은 좀 해달라 했을 때도 완전 사라져버리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의리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략일까요? 의리 없는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이제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살길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 나가서 이렇게 정은하고 이럴 때 혹시나 특검에, 그때 당시에 특검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검에 뭐 책을 잡혀서 다시 수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행위로 속단하기는 조금 그렇죠. 이른 것 같습니다. 뭔가 뒤에서 작전을 계속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리를 저버리고 이렇게 살아날 그럴 판도 예.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들이 협조해 준 것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예. 이제 어떤 그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시절에 우리가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호성으로 수렴 두려움들 때문에 자기 일신 돌보기, 그런 배신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게 지금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호성이 다 뒤집어 쓰고 갔으니까 둘은 잘 보존해놨다가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게 만들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자가 더 우세한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전략이 뭐 이거 너무 궁금하더라고. 저는 아직 이 의리 없는 사람의 그런 되었었다는 이제 문고리 1인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최순실 씨와의 메신저 역할을 정호성 전 비서관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의 성격상 남들과 더 상의하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둘 사이에 연락관 역할만 했을 때 그러면은 안봉근 이재만은 소외될 수밖에 또 없었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 둘은 허성모 비서관님.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 이재만 안봉근 어디 갔어요? 한번 좀 찾아오세요. 글쎄 말입니다.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은 들어가 있고 이재만 안봉근에 대해서 누가 숨기는지 계속 숨기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20년 정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신 사람들인데 예. 그 윤전추, 뭐 이영선 이런 사람들은 헌재에 나와서 정언을 하고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 뭔가 유리한 활동을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예. 근데 20년